적중률 100%의 유명 무당이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한 2026년 이후 한국의 미래. 충남 공주, 수많은 도인과 수행자가 거쳐간 이 신령스러운 산, 계룡산 국사봉 아래 작은 암자가 있습니다. 이곳에는 하늘의 뜻을 읽으며 30년간 수행해온 1월 선녀가 있습니다. 본래 그녀는 젊은 시절 우리 민족 고대의 지혜가 담긴 천부경과 조선 말기 김일부 선생이 하늘의 계시로 완성했다는 미완의 예언서 정역을 독학으로 연구하던 학자였습니다. 이 정역이라는 것은 실로 놀라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세상, 즉 선천시대가 저물고 후천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 시대의 중심 기운이 바로 간방, 즉 우리 한반도라는 것이죠. 1월 선녀는 이 정역의 원리를 파고들던 중 계룡산에서 100일 기도를 올리다 밤하늘을 가르는 거대한 빛기둥을 보고 그대로 신을 접했다고 합니다. 이때 그녀는 우리 민족의 시조무격인 마고 할머니의 자비로운 기운과 하늘의 운행과 인간의 수명을 다스리는 칠성신의 엄격한 기운을 함께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의 예언 방식은 아주 독특합니다. 그녀는 방울이나 부채를 흔들지 않습니다. 대신 해와 달의 움직임, 그리고 땅이 내뿜는 기운, 즉 지기를 읽어냅니다. 그녀의 예언은 정역에서 말하는 후천개벽, 즉 새 시대의 열림이라는 거대한 하늘의 시간표를 마고 할머니가 내려주는 영적인 직관으로 해석해내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녀의 예언은 개인의 길흉사복을 보는 신점과는 그 결이 다릅니다. 그녀는 오로지 나라의 운명, 즉 국운과 세계의 거대한 흐름만을 내다봅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2026년 이후의 미래와 한국의 운명에 대해 묻자 1월 선녀는 한동안 눈을 감고 하늘의 기운을 느끼더니 드디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때가 왔다. 이미 문턱에 와 있어. 낡은 그릇을 깨고 새 그릇을 써야 하는 법. 그 과정에서 어찌 시끄러운 소리가 나지 않겠는가? 2026년, 병오년, 붉은 말이 울부짖으며 뛰기 시작하면 세상에 매섭고도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할 게야. 정신 단디 붙잡아야 해. 이 바람은 지금까지 겪어본 것과는 차원이 다른 바람이다. 과연 1월 선녀가 말하는 찬바람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거센 바람 속에서 우리 한국의 미래는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1월 선녀가 내다본 2026년 이후의 놀라운 미래 예언. 지금부터 그 상세한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2026년 붉은 말의 해에 불어닥칠 매서운 찬바람. 그것은 살을 내는 실제 바람이 아닙니다. 바로 전 세계가 다시 우리 편과 저쪽 편으로 나뉘어 으르렁대는 거대한 힘겨루기, 이른바 신냉전의 바람입니다. 1월 선녀는 이 현상을 하늘의 기운이 바뀌는 과정에서 땅에 쌓여있던 탁지, 즉 욕심과 미움으로 가득한 탁한 기운이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세상이 두 쪽, 아니 세 쪽으로 쫙 갈라지는 형국이야. 옛날에 저 미국이랑 소련이 네가 올래네 내가 올래네 하며 이념, 즉 이데올로기 갖고 싸웠지. 지금부터의 싸움은 그것보다 더 무섭고 즐거워. 왜냐? 지금은 먹고 사는 밥그릇을 들고 싸우거든. 물과 불이 완전히 따로 놀기 시작한다 이 말이야. 2026년은 그 서막이고 그 다음해인 2027년 붉은 닭이 회를 치는 해가 되면 땅속에 묻힌 귀한 것들, 시커먼 물, 쇠뿌지 만드는데 꼭 필요한 광물들, 그것 갖고 온 세상이 서로 멱살잡이를 할 게야. 내 편 아니면 안 주겠다. 내 말 안 들으면 굶겨 죽이랬다. 이런 흠한 소리가 온 천지에 울려 퍼진다. 많은 분들이 지난 몇 년간 전 세계를 휩쓴 큰 역병이나 지금도 유럽 동쪽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커다란 다툼이 위기의 절정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1월 선녀의 예언은 충격적입니다. 그것은 이 거대한 찬바람의 시작, 그저 전조 증상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2026년부터 시작될 자원 전쟁은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진짜 위기라는 뜻입니다. 1월 선녀는
이승의 이런 분열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영계, 즉 영적인 세계에서 먼저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하늘에서도 지금 자리를 정하려고 시끄러워. 조상님들 세상도 마찬가지야. 정신을 바로 세우고 맑은 기운을 따르는 영혼들은 빛이 있는 곳으로 모이고, 물질에 눈이 멀고 제 욕심에만 사로잡힌 탁한 영혼들은 어둠 속으로 흩어지고 있어. 이승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내 마음이 맑으면 맑은 기운의 나라와 인연이 닿고, 내 마음이 탁하면 탁한 기운의 나라와 엮이게 돼. 그렇게 끼리끼리 모이게 되는 시대가 바로 지금 열리고 있다 이 말이야. 세계가 이렇듯 밥그릇과 이념으로 거칠게 나뉘는 신냉전의 한복판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이 거센 찬바람 속에서 한국은 과거처럼 강대국들 사이에 끼인 새우 신세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습니다. 하지만 1월 선녀는 바로 이 위기 속에 우리 한국의 놀라운 미래가 숨어 있다고 예언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위기가 닥치면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 눈치만 보던 과거를 떠올리며 걱정부터 앞섭니다. 하지만 1월 선녀는 바로 이 위기야말로 우리 한민족이 5,000년 역사상 처음으로 세계의 중심에 설 수 있는 거대한 기회의 문이라고 단언합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요? 왜 이 혼란의 시기가 대한민국에게 기회가 된다는 것일까요? 1월 선녀는 그 이유를 하늘의 시간표가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녀가 평생을 연구한 정의의 원리입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는 법. 지금까지의 세상, 선천시대는 불과 힘이 지배하던 세상이었소. 그래서 힘센 놈이 목소리 크고 무기 가진 놈이 왕이었지. 하지만 그 시대가 저물고 후천시대가 열리고 있다. 이 새 시대는 물과 생명 그리고 정신이 중심이 되는 세상이야. 그리고 그 모든 새 기운이 모여드는 중심 땅, 즉 간방이 바로 이 한반도다 이 말이야. 2026년부터 불어닥치는 찬바람은 이 넓은 기운 선천이 물러가기 싫다고 부리는 마지막 몸부림일 뿐이요. 그 혼돈 속에서 새 시대의 싹이 트는 법이지. 하늘의 기운이 이 땅 한반도로 모여들기 때문에 세상의 인재와 자본 역시 대한민국을 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월 선녀는 2030년 아주 구체적인 운명의 해를 지목했습니다. 잘 들어. 2029년까지는 세상이 참 시끄럽고 곡소리도 많이 날끼어. 하지만 견뎌내야 해요. 마침내 2030년 하얀 개가 짖는 그 해, 대한민국 땅에 새로운 깃발이 꽂힌다. 이건 싸움하자는 전쟁 깃발이 아니여. 다 함께 잘 살자고 외치는 생명의 깃발이여. 저 큰 용하고 붉은 곰이 으르렁대는 통에 등 터지고 배고파진 나라들이 새로운 둥지를 찾아 헤맨단 말이야. 그 둥지가 바로 여기 서울이 되는 게요. 우리 좀 끼워달라. 당신들 기술과 정신을 배우고 싶다. 우리 자원하고 당신들 기술을 맞바꾸자 하면서 정을 나눌 새로운 식구, 가족들이 구름처럼 모여드는 기운이요. 1월 선녀가 예언한 이 한국중심연합은 과거의 군사동맹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합니다. 그것은 어진 인 있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예를 들어 땅속에 귀한 자원은 많지만 강대국들에 시달리던 나라들, 호주, 캐나다, 동남아 국가 등이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문화, 한류에 반해 스스로 손을 내민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이 세 식구들의 구심점이 되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평화 경제 공동체를 이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찬바람의 위기를 뚫고 우리 한국의 미래가 꽃을 피우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서막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모인 새로운 힘을 바탕으로 우리 민족의 5,000년 수건 가장 크고 놀라운 예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저 굳게 닫힌 북녘의 문, 통일입니다. 과연 통일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찾아오게 될까요? 1월 선녀는 이 부분에서 아주 단호하고 신비로운 예언을 내놓았습니다. 그녀는 통일이 전쟁이라는 끔찍한 방식이 아니라 하늘의 순리에 따라 조용히 온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이 거대한 변화가 일어날 때를 북녘방을 묶고 있던 흉한 기운이 다하는 시기라고 보았습니다. 저 북쪽 땅 말인가? 거긴 이미 명이 다했어. 촛불이 꺼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타오르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 땅을 묶고 있던 아주 흉하고 독한 살이 있어. 그게 수십 년간 우리 민족의 허리를 끊고 있었던 게요. 그런데 그 살이 풀리는 때가 온다.
2030년대를 넘어서면서부터요. 1월 선녀는 특히 2034년 푸른 호랑이가 포효하는 해를 주목했습니다. 이해 결정적인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2034년이 되면 북쪽 땅은 안에서부터 스르르 녹아내리기 시작한다. 이건 밖에서 총칼로 때려 부수는 게 아니오. 연성붕괴라고 하지. 아주 부드럽게 무너져 내리는 거요. 왜 무너지느냐? 총칼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첫째는 쌀 때문이고 둘째는 바람 때문이요. 저 위에서도 자기들 살기 바빠서 북녘에 쌀이며 기르며 주던 것을 다 끊어버린다. 백성들이 굶주리는데 임금이 해줄 게 없는 게야. 더 무서운 건 바람이요. 남쪽에서 불어오는 잘 사는 바람, 자유로운 바람, 재미난 바람이 저 둑을 무너뜨리는 물길이 된다. 백성들의 마음이 임금을 떠나고 간부들마저도 더 이상 이래선 못 산다 하면서 제 살 길을 찾기 시작한다. 이게 바로 조용한 붕괴요. 1월 선녀는 이 현상이 이승에서 일어나기 전에 이미 영적 세계에서는 대탈출이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땅이 합쳐지기 전에 보이지 않는 조상님들의 길이 먼저 열리는 법. 수십 년간 저 땅에 묶여 억울하게 죽은 수많은 영혼이 있어. 그 영혼들이 한에 묶여 구천을 떠돌고 있었지. 2034년을 기점으로 그 묶였던 영적 쇠사슬이 끊어지는 게야. 억울했던 조상 영혼들이 드디어 자유를 찾아 남쪽 자손들을 찾아오고 그렇게 영적 통일이 먼저 이루어진다. 조상들이 먼저 길을 트니 이승의 자손들이 뒤따라 합쳐지는 것은 시간 문제다. 그렇다면 왜 주변 강대국들은 이 엄청난 변화를 가만히 두고 보는 것일까요? 걱정 말라. 그때가 되면 주변 큰 나라들도 제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느라고 정신이 없을게요. 북녘 땅에 군대를 밀어넣을 여력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어. 전쟁만 나지 말라 하는 게 그들의 유일한 바람이 될게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조용히 그리고 평화롭게 전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하늘의 기회가 열리는 것이다. 이렇게 북녘의 문이 조용히 열린 뒤 남과 북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가 될까요? 1월 선녀의 예언은 우리가 생각했던 흡수 통일과는 조금 다른 아주 지혜로운 하나됨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녀는 남과 북이 합쳐지는 과정에서 급한 밥을 먹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2034년 푸른 호랑이가 굳게 닫힌 문을 부수고 나면 3년 정도의 진통과 혼란이 따를 거야. 둑이 터졌는데 어찌 흙탕물이 아닐겠는가? 하지만 이 시기를 잘 넘겨야 해요. 마침내 2037년 붉은 뱀 정사의 해가 온다. 뱀은 지혜의 동물이지. 뱀이 지혜롭게 뙬리를 틀듯 남과 북이 드디어 하나의 이불을 덮는다. 근데 이게 중요해. 냅다 한 몸으로 합쳐지는 게 아니야. 그러면 5천년 민족이 통째로 급체를 해버려. 하늘이 그런 무리수를 두실 리가 없지. 하늘이 지혜를 나리신다. 그것이 바로 두 개의 방을 쓰는 한 집 살림이다. 1월 선녀가 말하는 두 개의 방, 한 집 살림이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각자의 역할을 맡는 연방제와 같은 형태입니다. 서울은 돈과 얼, 문화를 맡아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평양은 쇠와 길, 물류를 맡아서 드넓은 대륙의 문을 활짝 연다. 남쪽에 앞서가는 기술과 북쪽의 땅속에 잠자던 자원이 드디어 만나는 겨야. 그렇게 8천만 동포가 한솥밥을 먹게 되니 그 기세가 하늘을 찌르고 온 세상이 감히 우리를 얕보지 못하게 된다. 1월 선녀는 이러한 형태의 통일이야말로 하늘의 시간표인 정역이 말하는 진정한 조화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역에서 말하는 음과 양, 즉 북녘과 남녘의 조화다. 뜨거운 불의 기운과 차가운 물의 기운이 드디어 만나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이치지. 이것이 바로 우리 민족의 시조모이신 마고 할머니께서 태초부터 꿈꾸시던 온전한 하나의 땅 그 모습이다. 저 북녘 땅에서 억울하게 쓰러져간 수많은 영혼들이 드디어 안식을 찾고 남쪽의 자손들을 도와 복을 내리니 나라의 국운이 용솟음 칠 수밖에. 하지만 이 거대한 통일을 주변 강대국들이 가만히 둘까요? 걱정할 것 없다. 2037년쯤 되면 저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 같은 큰 나라들도 신냉전 싸움에 지쳐서 나가 떨어질 판이다. 그 양반들 소원은 딱 하나야.
제발 저 한반도 땅에서 전쟁만 나지 마라. 그때 우린 이제 당신들 싸움에 끼지 않는 중립국이 되겠다 하고 당당하게 선포하면 그들이 반대할 명분도 힘도 없다. 오히려 두 손 들고 환영할 수밖에. 이렇게 8천만 통일 대한민국 연방이 탄생합니다. 하지만 1월 선녀의 놀라운 미래 예언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녀의 눈은 이미 압록강과 두만강을 넘어 더 넓은 우리 땅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영적인 눈은 8천만 민족의 힘이 하나로 합쳐진 뒤 그 기운이 밖으로 뻗어나가는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영토 확장이라는 어쩌면 지금으로선 가장 믿기 힘든 예언을 꺼내놓았습니다. 물론 이것은 과거처럼 총과 칼을 들고 남의 땅을 빼앗는 그런 무식한 방식이 아닙니다. 1월 선녀는 새 시대의 영토 확장은 밥그릇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통일이 되고 딱 1년 뒤 2038년 누런 말이 힘차게 달리는 해가 온다. 이때부터 우리 땅이 넓어지기 시작한다. 땅 문서가 새로 생기는 게 아니야. 총 들고 싸워서 뺏는 땅이 아니라고. 우리의 밥그릇이 저 두만강 넘어 만주 벌판까지 뻗어나간다 이 말이다. 밥그릇이 만주까지 뻗어나간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통일된 한국의 돈과 기술이 그동안 꽉 막혀있던 북녘 땅과 그 너머 중국이나 러시아에 낙후된 땅인 동북 삼성, 연해주로 물밀듯이 들어간다. 그 땅은 너무 춥고 가난해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던 땅이야. 근데 우리가 거기에 새로운 도시를 짓고 반듯한 공장을 짓고 기름진 밭을 일군다. 그러니 그 땅에 살던 백성들이 뭐라고 하겠어? 아이고, 한국 사람들 덕분에 내 새끼들 밥 굶지 않게 됐다. 한국 덕분에 우리가 병원 가고 공부할 수 있게 됐다 하면서 총칼로 위협해서가 아니라 고마워서 스스로 머리를 조아리고 우리 좀 다스려달라 하고 하게 된다. 그 땅의 세금과 자원이 우리 한국으로 흘러들어오니 이게 곧 경제 영토고 옛날로 치면 조공을 받는 것과 똑같은 이치다. 1월 선녀는 이 놀라운 현상이 단순히 돈과 기술의 힘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우리 민족의 뿌리, 즉 조상의 기운과 연결된 깊은 영적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잃어버렸던 조상의 기운을 되찾는 영토 회복이다. 저 만주벌판이 어떤 땅이냐? 우리 고구려 조상님들이 말달리던 땅 아니냐? 그동안 우리가 힘이 없어 그 땅을 잊고 살았지만 그 땅의 신들은 수천 년간 옛 주인을 잊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통일 대한민국이라는 진짜 주인이 드디어 힘을 갖추니 그 땅의 신들이 이제 돌아오라고 우리를 다시 부르는 형국이다. 조상의 기운과 땅의 신이 부응하여 잃어버렸던 북방의 기운을 경제라는 형태로 다시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이 경제 영토 확장의 결과로 수십 년간 말로만 무성했던 꿈이 현실이 됩니다. 그때가 되면 저 부산항에서 기차를 타. 그 기차가 서울을 지나고 평양을 지나고 저 경제 영토 만주를 지나서 시베리아를 가로질러 유럽의 파리까지 한숨에 달려가게 된다. 이것이 바로 철의 실크로드가 완성되는 모습이다. 막혔던 북방의 길이 열리니 대한민국의 기상이 대륙을 넘어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거야. 이렇듯 대륙으로 뻗어나가는 북방 영토의 예언. 하지만 그녀가 본 대한민국의 새로운 땅은 대륙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영적인 눈은 삼면을 둘러싼 의 바다로 향했습니다. 통일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북방의 길만이 아니었습니다. 땅길만 열리는 게 아니여 하늘길, 바닷길이 다 열리지. 특히 바다를 주목해야 혀. 그동안 남과 북을 갈라놓고 우리끼리 총뿌리를 겨누게 만들었던 저 서해와 동해의 금, NLL 북방 한계선이 어찌 되겠는가? 통일이 됐으니 그 금이 저절로 사라지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이냐? 그동안 주인이 둘이라 시끄럽기만 했던 서해와 동해가 온전한 통일 대한민국의 앞바다가 된다는 뜻이야. 우리 바다가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되게 많이 넓어지고 명확해진다 이 말이지. 그동안 서로 싸우느라 손도 못 댔던 바다 밑바닥을 드디어 마음 편히 들여다보게 된다. 1월 선녀는 이 온전한 우리 바다 밑에 상상도 못할 보물이 잠들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 넓은 바다 밑에 용환의 보물들이 잠자고 있다. 서해바다에는 물고기떼가 창궐하고 저 깊은 동해바다 밑에서는 시퍼런 불이 솟아오르는 기운이다.
시퍼런 불이란 아마도 우리가 불타는 얼음이라 부르는 가스 하이드레이트 같은 새로운 에너지를 뜻하는 것일 겁니다. 동일한 국은 대륙의 자원뿐 아니라 바다의 에너지까지 얻게 되어 자원부국의 꿈을 이루게 된다는 예언입니다. 자, 여기까지 1월 선녀가 내다본 2026년 이후의 미래를 들어보았습니다. 신냉전이라는 거대한 위기, 2026년부터 한국 중심의 새 연합 탄생, 2030년부터 조용한 통일, 2034년부터 연방제 출범, 2037년부터 그리고 대륙과 해양의 영토 확장, 2038년부터 이 모든 예언은 하나같이 거대하고 지금으로선 믿기 힘든 희망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왜 하필 지금인가? 왜 이토록 엄청난 우주의 축복 같은 일들이 수천 년 역사도 아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일까요? 1월 선녀는 이 질문에 대해 이것은 인간의 욕심이나 바람이 아니라 거스를 수 없는 하늘의 시간표이기 때문이라고 답합니다. 내가 서두에 말했지 않느냐? 때가 왔다고. 이것은 정역의 시대, 즉 후천 개벽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개벽이란 게 뭐냐? 하늘과 땅이 뒤집히는 게야. 단순히 이승의 질서만 바뀌는 게 아니야. 보이지 않는 세계, 저 하늘의 법도가 바뀌는 때다. 비유하자면 수천 년간 밤하늘의 중심을 지키던 북극성이 그 자리를 옮기는 것과 같다. 하늘의 중심별이 바뀌니 땅의 중심 기운도 바뀌는 것이 순리다. 그 새로운 중심이 바로 간방, 이 한반도 땅이다. 2026년부터 시작되는 이 모든 거대한 변화는 우리가 해달라고 조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시간표에 따라 우리 민족에게 맡겨진 필연이자 숙명이다. 이제 그 시간표가 우리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한 게야. 하늘의 숙명. 그렇다면 이 거대한 운명 앞에서 우리 개인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그 복을 온전히 받을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것이 거스를 수 없는 숙명이라면 우리는 그저 가만히 앉아서 복을 기다리면 되는 것일까요? 1월 선녀는 이 질문에 대해 절대 그렇지 않다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하늘이 아무리 큰 복을 내려주려 해도 그것을 받아먹을 사람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복은 오히려 화가 되어 쏟아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거대한 한국의 미래가 열리기 직전인 지금 이 시기, 우리 개개인이 복을 담을 그릇을 닦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그녀는 강조합니다. 하늘이 복을 비처럼 내려주신다 한들 내 그릇이 엎어져 있거나 깨져 있으면 한 방울이라도 담을 수 있겠는가? 운이 와도 그릇이 준비된 사람만이 그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어. 새 시대는 돈 많은 사람, 힘센 사람이 주인이 아니야. 마음이 바른 사람, 정신이 맑은 사람, 그리고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는 마음, 홍익인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 시대의 주인이 되는 법이야. 그렇다면 우리는 그릇을 어떻게 닦아야 할까요? 1월 선녀가 지금 당장 실천해야 한다고 말하는 새 시대를 맞는 법은 놀랍게도 아주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들이었습니다. 첫째, 내 밥그릇만 챙기지 말고 옆 사람 밥그릇도 한 번씩 들여다보라. 내 배만 부르다고 좋아하지 말라는 거야. 내 이웃이 굶고 있는데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바로 탁기를 쌓는 짓이다. 내가 가진 것을 조금이라도 나누고 베풀어라. 그 정이 모여야 큰 복을 담을 수 있어. 둘째, 헛된 소문에 귀가 팔랑거리지 말고 내 마음의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세상이 시끄러우니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하며 사람들을 홀리는 말들이 쏟아져 나온다. 거기에 휩쓸리면 내 영혼을 잃어버린다. 눈을 감고 조용히 앉아 내 마음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옳은 길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라. 그 안에 답이 있다. 셋째, 뿌리가 튼튼해야 큰 바람에 쓰러지지 않는다. 여기서 뿌리는 누구겠어? 바로 부모님이고 조상님이다. 나를 있게 해준 근분을 잊지 말고 공경해야 허.
부모에게 효도하고 조상님께 감사할 줄 아는 집안이라야 이런 큰 운의 바람을 타고 날아오를 수 있어. 뿌리가 약하면 바람에 뽑혀 나간다. 넷째, 묵묵히 내 공부를 닦으라. 여기서 공부는 돈 버는 공부가 아니라 사람답게 사는 공부, 세상의 이치를 깨닫는 공부다. 나이 들었다고 멈추지 말고 끊임없이 배우고 마음을 닦아야 허. 맑은 지혜가 있어야만 2026년부터 닥쳐올 혼돈 속에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내고 내 가족을 지킬 수 있어. 1월 선녀의 조언은 결국 바르게 살라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평범한 진리였습니다. 이 거대한 예언의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창한 신통력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스스로를 성찰하며 근본을 잊지 않는 바른 마음가짐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유명 무당의 한국 미래예언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기까지 보시고 가슴이 뜨거워지셨나요? 예언의 적중유부를 떠나 우리나라 한국이 발전하고 한민족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